7회 봅시다. 7회의 9번. 누구니? 자, 어디까지 했어? 주어진 방정식이 뭐야? ax 제곱. 뭐죠? 플러스 bix.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 이거 얘 한 근이 뭐래? 2 빼기 i. 그럼 나머지 한 근이 뭐야? 허근은 켤레근을 갖는다 안 갖는다?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반드시 켤레근을 가져 안 가져?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뭐야? 2 플러스 i. 이렇게 돼버리면 틀린다고요. 왜? 켤레근을 갖는 건 맞는데 전제 조건이 딱 하나가 깔려있지. 뭐라고요? 자, 켤레근이라는 건 몇 개 있어? 한 개야, 두 개야, 종류가. 무리수 근인 경우랑 허수인 근, 허근이라고 씁시다. 그냥 바로. 오케이? 그러면 어떠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고, 여기에서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2라고 쳐.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이 무조건 p 마이너스 q 루트 2다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야. 무조건이라 할 수가 없다고. 무슨 조건이 있을 때? 모든 개수가 유리수다 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만 켤레근이 보장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마찬가지. 만약에 p 플러스 qi라고 하는 허근을 하나 갖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이 무조건 p 마이너스 qi다 라는 걸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가 깔려야 돼? 그치? 모든 개수가 실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보장이 된다고요. 그치? 근데 쟤는 뭐야? A, B, C 자체는 실수는 맞지만 방정식의 개수로서 보면은 누구 때문에? 이놈 때문에 무조건 켤레근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 근을 던져줬어. 근데 근각에서든지 이거 못 쓰겠어.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여기서 근의 공식을 쓰기에는 A, B, C를 전부 다 모르잖아. 그치? 근각에서도 못 써. 켤레근도 못 써. 근데 근을 하나는 알아. 그럼 뭐 해? 대입밖에 없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냥 대입하시는 겁니다. 2 플러스 i를 줬으니까, 2 마이너스 i를 줬으니까 그냥 여기다 딱 대입을 한다고 쳐. 그러면 A, B, C가 무조건 실수지. 맞아? i가 거슬릴 뿐 A랑 B랑 C는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얘를 여기다 탁 집어넣었다고 쳐봐. 식이 어떻게 되니? A에 2 마이너스 i의 제곱. 맞아? 그 다음에 플러스 bi의 2 마이너스 i 플러스 c는 0이야.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불러주시죠. 4a 마이너스 4ai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bi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다. 그치? 그럼 이게 좌변이 복잡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복소수인 거야. 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보자. 4a에 계산을 하면 몇 a야? 3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실수 부분이야. 그치?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2b까지가 허수 부분이고 얘가 0이래. 어떠한 복수수가 0이라는 건 얘가 0 플러스 0i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A, B, C는 실수라는 게 보장이 됐으니까 얘가 0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럼 봐봐. 문자가 몇 개야? 근데 식이 몇 개야? 그러면 A, B, C에 대한 정확한 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대신에 뭔 가능해?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값은 안 나와. 식이 부족해서. 근데 대신에 뭘 해? 여기서 문자를 통일시킬 수는 있는 건 거지. 그러니까 B는 어쩌고 저쩌고 A, C는 어쩌고 저쩌고 A 이렇게까지는 표현이 되잖아.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주면 모든 개수가 누구로 통일이 돼?
A로 통일이 돼.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약분 가능해 안 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식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건 거야. A, B, C의 값을 정확하게 몰라도. 이해되겠니? 그래서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못 푼다. 자, 잘 봐. 문자가 3개인데 식이 하나야. 그건 절대 못 풀어. 근데 2개까지 주어지면 문자 통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정식에서는 얼마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얘는 켤레근이 존재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안 까먹은 상태에서 근이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그냥 대입해서 복소수는 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 거야. 알겠지? 15번 갑시다. 자, 15번은 다 같이 한번 보자. 이건 아는 사람도 한번 정리하면서 같이 외웁시다. 이게 어차피 3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x세제곱이 얼마짜리? 얼마짜리? 1짜리랑 x세제곱이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자, 갑시다. 얘 넘겨주면 인수분해했을 때 어떻게 되니? 얘는 0. 맞지? 얘를 0 만들어주는 건 뭐야? 1이야. 1은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고요. 우린 여기서 누구만 가져와? 얘를 가져오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탁 가져왔어. 얘가 0이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서 뭐 할 거야? 근해 공식 쓸 거야. 그러면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될 거잖아. 자, 마찬가지. 이쪽도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될 거야. 맞지? 맞아? 실근 우리는 볼 필요 없고요. 뒤에 있는 허근 나오는 애만 봤을 때 얘 근해 공식 쓰면 x 값이 어떻게 되니?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지.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나올 때마다 복소수 보고서 이거 세제곱하면 1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그걸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 집중을 해?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복소수 단원이나 방정식 단원에서 루트 3i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세제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 거야. 알겠지? 알겠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건 루트 3i인 거야. 문제에 루트 3i가 딱 포함이 됐어. 그럼 무조건 세제곱이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그것만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얘가 나왔다 쳐. 세제곱을 하고 싶어. 그걸 그 자리에서 직접 세제곱을 하냐? 그럴 필요도 없지. 왜?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세제곱했을 때 얼마야?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세제곱했을 때 얼마야? 1이지. 맞아? 얘가 1이면 세제곱했을 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왜? 우리는 근해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봐.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디가? 얘가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는 건 거야.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가 1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루트 3i가 딱 보였어. 그러면 얘는 세제곱 때려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그건 누굴 봐? 얘를 보든 얘를 보든. 왜냐면 문제에서 뭐가 주어질지 모르잖아. 이해되겠니? 그러면 루트 3i가 나왔어. 여기가 1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세제곱일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얘네만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성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구를 플러스만 빼내서 얘를 오메가라고 많이 쓰잖아. 맞지? 얘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야? 세제곱했을 때 얼마다? 세제곱하면 얼마다? 1이다. 그러면 당연히 켤레도 만족을 할 거야. 왜? 모든 개수가 실수니까. 맞지? 두 번째, 세제곱이 1은 맞으나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 얼마다? 얼마다? 0이다. 뿐만 아니라 켤레에 대해서도 만족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세 번째, 뭐? 근과 계수 써야지. 오메가랑 오메가 발을 더하면 얼마다? 얼마다? 여기서 가져왔잖아.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와 오메가 발을 곱하면 얼마다? 1이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너 덥지?
난 숨이 안 쉬어진다고. 뒤에 참 문 좀 열어줘. 자, W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아니. 그거는 그냥 이항을 하는 거고 오메가의 세제곱이라는 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게 1이래. 그럼 얘만 딱 남겼어. 그럼 얘 뭐가 돼야 돼? 오메가 분의 1이 돼야지. 그런데 근과 계수에서 얘네 곱이 1이래. 그럼 오메가 분의 1은 누구랑 같아? 오메가 바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1이 나오는 요 놈은 허근이 제곱을 하면 켤레가 됐다가 세제곱하면 1 되고 네제곱하면 되돌아온다. 이렇게 순환하는 애인 건 거지. 맞아? 자, 이거 알아. 얘도 뭐 알고 뭐 보니까 알겠고 얘도 그렇겠네. 가 아니야.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x 3승이 1이 나오잖아? 그럼 그냥 자동적으로 문제 옆에 이 네 개를 쭈르륵 쓰고 문제를 푸는 건 거야. 알겠지? 알겠어? 알아두면 좋은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뭐 너네가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지만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1학기 중간고사는 뭐 흔히 킬러 문제라고 하는 마지막 문제가 2차 함수. 나머지 정리. 아니면 오메가.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알겠어? 머릿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보자마자 이 네 개를 쭈르륵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봅시다. 자, 마찬가지. 어차피 얘랑 똑같이 생겼을 거야. 첫 번째. 얘도 플러스 자리를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당연히 오메가 봐도 만족을 할 거야. 모든 개수가 실수라서. 맞지?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다? 얼마다? 0이고요. 당연히 오메가 바에 대해서도 성립을 할 거고. 맞니? 3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다? 1이고요. 곱은 얼마? 1이겠지. 맞아? 얘는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놈이라서 제곱을 했을 때 W분의 1이다. 말이야 틀려? 아니지.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음수를 곱하면 적당히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순환이 돼 안 돼? 순환을 해 안 해? 깔끔하게 순환 안 하지. 음수가 껴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문제는 누가? 왼쪽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도 오른쪽은 한 번씩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질문한 게 몇 번이야? 15번이지? 얘 세제곱했을 때 얼마래?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누구야? 요거 물어보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10번 문제를 딱 봤잖아. 근데 문제 대놓고 뭐라고 쓰여 있어? 자, 왼쪽은 썼지. 이제 15번을 보면 자, x 3승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여 있는 순간 너네는 그 옆에 자, 이런 문제가 좀 안 익숙한 사람들은 이거를 버릇을 들여 놓으세요. 알겠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뭘 써? x제곱 얘랑 똑같이 따라간다 했지. 0인 거고요. 그치? 얘를 쓰는 순간 이거고 여기까지는 써놓고 문제를 풀라는 건 거야. 이해되겠니? 알겠어?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기억 봐라. 뭐라고 되어 있어?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니? W 바의 10승 더하기 오메가 바의 10승 분의 1. 얘 구하랜다. 오메가 바의 3승이 얼마? 얼마? 그러면 9승이 얼마?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 어떻게 됩니까? 아, 저기 오메가 바이죠. 뭐라고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맞았다며. 맞은 사람도 있다며. 어떻게 풀었냐고. 기억 어떻게 풀어? 기억 어떻게 풀었어? 오메가 바. 얘가 뭐야? 오메가 바고. 얘 뭐랑 같다고요? 오메가 바이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돼? 이게 플러스? 맞아? 그러면 이제 어딜 봐? 어딜 봐?
어딜 봐? 요걸 봐야지. 맞아? 그럼 얼마야? 얼마? 마이너스 1. 맞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어차피 이 4개 안에서 이렇게 돈다고요. 알겠지?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은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지울게 다시. 니은 뭐라고 돼 있니?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1.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뭐야?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왔어. 어딜 봐야 돼? 어딜 봐야 돼? 여기를 탁 본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오메가가 얼마야? 1 마이너스 오메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지. 맞아?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파 제곱분의 1이지. 맞아? 그리고 어디를 봐? 어디를 봐? 얘를 탁 보면 되지. 맞니? 맞아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얘가 뭐랑 같아? 뭐라고요? 오메가랑 같지. 얘는 뭐랑 같아? 오메가 오메가 바랑 같아. 그럼 어디 봐? 근각에서 보면 되지. 얼마야? 1인 거야. 맞아 틀려? 맞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지? 알겠어? 자, 디귿. 뭐라고 돼 있니? 오메가의 10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20제곱 분의 1이 된다. 자, 오메가의 3승이 얼마? 그러면 얘 어떻게 돼? 마이너스 오메가. 맞니? 그 다음에 오메가의 6승이 얼마야? 6승이 1. 그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다. 그치? 오메가 제곱분의 1이 이게 누구랑 같다고요? 이게 누구랑 같다고요? 누구랑 같다고요? 아니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면 다시 역수 취해주면 오메가 제곱분의 1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아니야? 그럼 얘 뭐랑 같은 거야? 그냥 오메가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인 거야? 0. 맞아 틀려? 맞아요. 맞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아시겠어? 이 안에서 계속 도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거 말고 본인이 뭔가를 더 계산을 하거나 근해 공식을 썼다거나 이런 건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지? 자, 16번 봅시다. 16번은 내가 지난번에 둔촌국 거 풀어줄 때 비슷한 걸 했었다. 자, 16번 누구니? 누굽니까? 누구야 16번? 넘어간다. 아 그래 봐라. 뭐라고 돼 있어?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y는 fx와 x축의 교점을 x좌표를 2, 8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고 x절편이 뭐래? 2랑 8이 된다. 여기까지 되겠니? 그리고 나서 뭐 하래? 1에서부터 a까지의 범위 그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을 때 두 개의 합이 0이 돼야 돼. 맞아? 맞니? 자 이거 우리 둔촌국어 기출할 때 이런 거 했었다. 뭐? 이차함수에서 범위 제한시켜 놓고서 걔가 얘를 이렇게 쭉 타고 갔을 때 그때의 최대와 최소가 어떻게 변하냐 그런 거 했었잖아. 맞지? 그랬을 때 내가 항상 시작점을 누구로 잡으라 했어? 기억나 안 나? 여기서 범위를 제한을 시켜놓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근데 범위 자체가 지금 움직여. 맞지? 맞아? 왜? A 값이 변할 때마다 범위가 점점점 바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 항상 맨 처음 잡아야 되는 기준이 뭐라 했어? 뭐라 했어? 함수값이 같아지는 부분부터 한번 생각하라 했었지. 맞아? 그러니까 출발 지점은 1로 고정인데 A가 이렇게 왔을 때 이때 A가 뭔지부터 보셔야 된다고요. 알겠니? 자 그러면 이차 함수 자체는 축 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요 축이 뭐야? x는 얼마야? 5지. 그러면 얘가 정확히 함수값이 같으려면 1이랑 5까지 얼마 떨어져 있어? 4. 그러면 A가 얼마일 때 함수값이 같아? 9일 때. 맞지? 맞아?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범위를 나눠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갑시다. 1은 고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범위를 어떻게 정해? 첫 번째 범위 어떻게 정하니? 어떻게? 구간의 끝 지점이 누구보다 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
왜? 그럴 때는 이렇게 잡히면서 최소, 최대 이렇게 될 거니까. 맞아?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축은 넘어가지만 어디에서 끊길 때? 동일한 함수값을 가질 때. 왜? 이때는 1하고 a가 끊기기 때문에 최소는 꼭지점으로 고정이야. 최대는 누구로? 1로 고정인 거고. 맞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뭐야? 함수값이 같아지는 구간을 a가 더 넘어갈 때. a가 9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왜? 이때부터는 이제 최대가 f1이 아니라 fa에서 최대가 나올 거니까. 이해되겠니? 축보다 왼쪽 오른쪽에 있냐? 이거는 사실 잘 보여. 근데 이 9를 찾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같은 함수값 가질 때 a 값을 구해 놓고 가셔야 된다고.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구해 봅시다. a가 5보다 작대. 그랬을 때는 최대값이 f 누구야? 1 넣었을 때야? a 넣었을 때야? 1 넣었을 때야. 그러면 얼마니? 얼마야? 지금 x절편을 줬잖아. 맞아?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는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러면 fx를 뭐라고 놓을까? 뭐라고 나? p의 x 빼기 2, x 빼기 8 잠깐 이렇게 두자고요. 알겠지? 자 그럼 가봅시다. 최대값은 얼마? 7p. 최소값은 f에 뭘 넣었을 때야? a 넣었을 때야. 그럼 얘는 뭐야? p에 a 빼기 2, a 빼기 8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맞아? 그리고 문제에서 뭐 구하래? 최대와 최소를 더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돼야 돼. 자, 얘네들을 탁 더했을 때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p는 약분시킬 거잖아. 맞지? 그리고서 뭐 해?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왜? 0이 되게 하는 a 다 구하라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구해봅시다. 자, 여기다 써보면 어떻게 되니? p 날렸다 치고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16에 7 들어가면 얼마야? 얼마? 23은 0.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씁시다. a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짝수 공식 쓰면. 맞아? 여기서 둘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누굴 가져와? 5보다 작은 놈을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놈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최대와 최소를 합했을 때 0 되게 해주는 건 요거 하나다. 이해되겠니?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a가 이제 어디 있냐면 5랑 9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내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끊긴 거야. 그러면 최대는 무조건 누구야? 최대는 무조건 누구야? 여전히 f1이야. 대신에 최소가 바뀌어. 누구? fa가 아니라 그냥 꼭지점의 y좌표여야 돼. 그치? 그러니까 f 얼마? 5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갑시다. f1은 방금 얼마였어? 7p였어. f5는 얼마야? 마이너스 9p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p인데 얘가 0이 돼야 돼. 얘가 0 되려면 p가 얼마야? 근데 p가 0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그러면 2차 함수가 틀어지니까 애초에 0이 아닌 p를 가져왔어야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 어떻게? a가 뭐 5랑 9 사이에 있을 때는 최대 최소를 100날 더해봐야 0은 안 나온다. 이 얘기인 거지. 맞아? 자 마지막. 이번엔 어떻게? 1이 있고 a가 이제 이 같아지는 함수값을 넘어갔어. 오케이? 자 그러면 최대값이 바뀌었다. f의 얼마로? f의 a로. 최소값은 어떻게 돼? 여전히 누구? 꼭지점이 포함되니까 f5인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얘가 뭐야? 뭐였어? 뭐라고요? h보다 얼마야? p의 a-2 a 빼기 8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f5는 얼마야? 마이너스 9p야. 이제 얘네 둘을 더한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줘야 돼. 그러면 또 p는 날라갈 거고요.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되니? a제곱 마이너스 10a에 28에 16에 9 빼면 얼마야? 얼마? 7.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또 근해 공식 써서 여기에 속하는 애만 가져오면 걔가 되겠지. 그리고 그 두 개 뭐해라? 더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자, 뭐 이 뒤에 더해서 계산하고 근해 공식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니 방금도 말했지. 어차피 중간고사는 뭐뭐 나온다고요? 나머지 정리, 이차 함수, 그리고 오메가.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당장 지지난번에 봤던 둔촌고 마지막 문제가 뭐였어? 이차 함수 똑같이 이 문제였었잖아. 그치?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항상 보통 이게 무조건 범위가 3개야 4개야 이 말은 못하지만 시작 지점은 무조건 뭘 잡는 거라고요? 함수 값이 똑같아지는 그 지점의 A 값이 뭐냐? 이거 찾는 게 무조건 우선순위가 돼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너네가 케이스를 어떻게 넣을지는 문제에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알겠어? 알겠니? 그러면 A 값을 구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사항은 뭐야? 최대 최소를 논했기 때문에 꼭지점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관심사가 되겠지. 알겠냐고? 알겠냐고? 미안하다. 뒤에 문 좀 닫아줘라. 자, 필기 잘하세요. 17 갑시다. 너네 오늘 첫 수업이야? 아니 뭐 특강 듣고 왔어? 뭐라고? 몇 시부터? 8시간째야? 아이고. 너네도? 너네 4시간, 이게 첫 시간이야? 그래서 넌 근데 왜 피곤해? 너 엄청 피곤해 지금. 자, 17번 봅시다. 17 누구야? 오늘은 내가 숙제를 조금만 내주겠다.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특강 기간 동안 내가 조절을 해줄게. 자, 17번 누구야? 누구냐고. 너네 17번 들어야 돼? 괜찮아? 자, 그러면 바로 갑시다. 이거 처음에 주어진 식 뭐래? x 상승. 그 다음에 a-1에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x 그리고 마이너스 b는요. 얘가 뭐래? 서로 다른 두 합은 자 조리제법 쓰면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잘 봐.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내가 조립제법을 쓸 거야. 근데 개수에 문자가 있어.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야? 무조건 좋은 거라고. 왜? 동류항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잘 봐. 1, a 빼기 2 뭐 이렇게 될 거잖아. 맞아 아니야? 넌 이거 조립제법 해가지고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길 원해? 나머지가 0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1이랑 a랑 백날 더해봤자 0 되냐고. 숫자랑 a랑 더해서 0 만들 수 있어? 안 되잖아. a랑 b랑 더해서 0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문자는 동류항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건 a밖에 없고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건 b밖에 없어. 맞아? 그러니까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문자끼리만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뭘 써야 될지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인다고요. 딱 개수를 봤을 때 a-a 있고 b-b 있네? 그대로 더하면 얼마 돼? 0 되지. 그럼 그냥 1 넣으면 되겠다. 이게 보인다고 문자가 있으면. 알겠어? 그러면 1을 딱 써봅시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준 거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래? 얘가 무슨 근을 갖는데? 두 합은 누구누구? 알파 베타. 그러면 인수분해만 했어도 여기서 바로 튀어나오겠다. 뭐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가 b라는 게. 맞아? 그리고 두 번째 식을 탁 보면 잘 봐. 이번에 또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a랑 2a가 있어. 그치?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2b가 있어. 보인다. 뭐 집어넣으면 개수 0으로 떨어지겠니? a랑 2a가 있고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2b가 있어. 그럼 뭐 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되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거의 근이 뭐야?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지. 그럼 또 그거 근과 계수 쓰면 어떻게 돼? a랑 b에 대한 식일 거 아니야. 그럼 뭐 해? 그냥 얘랑 연립하면 나오겠지. 이해되겠니? 요까지만 해줄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18번. 누구십니까? 봐라. 이게 3-1에도 이런 문제를 풀잖아. 그치? 그러면 공수원이랑 3-1이 둘 다 나오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B랑 C만 잘못 보면 3-1인 거고요. 최고차의 개수인 A를 잘못 보면 공수원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A를 잘못 봐서 이거 헷갈린다는 거잖아. 자, 잘 봐. 최고차항을 잘못 봤을 때 어떻게 하냐? 자, 잘 보세요. 내가 잘못 본 걸 잠깐 P라고 놔볼게. 누구야 잘못 본 놈이? 0이야. 0이가 최고차항을 실수로 P라고 봤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맞지? 그랬을 때 근이 뭐래? 1-i래. 그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1-i가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뭐야? 1 플러스 i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 근과 개수를 써보자고요. 두 근의 합 얼마? 그지? 마이너스 p분의 b가 2일 거야. 그리고 두 근의 곱 얼마? 2. 이렇게 되니? 맞아? 그 다음 어떻게 해? 어떻게? 저기서 잘못된 놈이 누구야? B야, C야, P야? P가 없어지길 원하지. 그러면 정확한 값은 못 구해도 뭘 알아? 우리는 B와 C 사이에 관계는 알 수가 있어. 어떻게? 두 개를 나눠버리면 P가 사라지잖아. 얘에서 얘를 딱 나눈다라고 치면 P분의 C 분의 마이너스 P분의 B라고 하는 게 2분의 2야. 그치? 근데 얘가 뭐야? 뭐야 그게? 마이너스 C분의 B지. 얘는 얼마야? 1이야. 아, 그러면 나는 뭘 알아? B랑 C랑 부호만 다르구나. 얘만 끄집어내도 땡큐인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탁 내려가면 이번엔 철수가 뭘 잘못 봤대? 철수는 뭘 잘못 봤어? B를 잘못 봤어. 그러면 제대로 본 건 뭐야? A랑 C는 제대로 본 거지. 철수는 B만 잘못 본 거잖아. 그러면 A랑 C랑 관련된 근과 개수는 누구야? 뭐라고? 여기에서 A랑 C 값을 알아. A랑 C랑 연관된 근과 개수는 합이야, 곱이야? 곱. 그러니까 철수는 곱은 제대로 구했을 거야. A, C는 제대로 봤으니까. 맞아? 그럼 얼만데? 곱이 10. 그러니까 A분의 C는 얼마다? 얘가 10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요. 맞지? 그러면 이제 끝났지. 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A는 A고 C는 뭐야? 10A야. 그러면 B는 뭐야? 마이너스 10A가 돼. 맞지? 아까랑 똑같지? 문자 3개인데 식이 2개가 나왔다. 못 푼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자 통일시켜놓고 집어넣으면 약분을 시킬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원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AX제곱 마이너스 10AX 플러스 10A는 0이 되면서 누가 날라가? 누가 날라가? A가 날라가면서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는 거지. 굳이 우리는 A, B, C 값을 구할 필요는 없는 거야. 관계만 알면 돼. 왜? 약분시키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식이 2개만 있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최고차의 개수를 잘못 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일단 군가 개수를 쓴 다음에 뭐 해? 이 2개를 이용해서 올바르게 본 놈들의 뭐만 보면 돼? 관계식만 뽑아내면 되는 건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필기하시고 정신 차려라 얘들아. 정신 차려.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갑시다. 20번 바로. 자, 보면 일단 작거나 같다잖아. 그치? 맞아?
부등식을 푼다. 제일 중요한 건 무슨 값? 내가 부등식을 탁 풀고 싶어. 뭐 알파 이상, 베타 이하 뭐 이렇게 구하고 싶어.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결국 경계값이야. 왜? 부등식이라는 것도 경계만 알면 얘를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알아서 요약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일단 뭐 언제 0이랑 같은지부터 한번 보자고요. 알겠니?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얘를 풀면 어떻게 돼? 그냥 2차 부등식이잖아. 어떻게 해? 이거 0 만들어주는 x가 누구야? 누구야? 2분의 a제곱 빼기 2a야. 이거 0 만들어주는 애가 누구야? 2분의 3a야. 그치? 누가 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얘네가 경계값이 될 거야. 맞아? 맞아 아니야? 그럼 일단 얘네가 같아지는 상황부터 한번 확인을 하자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는 0이니까 a가 얼마? 얼마? 0 또는 5인 거 아니야. 맞지? 맞아? 자, 얘네가 같아지는 순간을 알았다. 난 필요한 게 뭐야? 필요한 게 뭐야? 부등식에서 경계값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디가 더 크냐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부등식을 쓸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뭐 해? 같은 지점을 찾은 거야, 일단. 맞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눈다?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눠? 두 개로 나눠야지. A가 뭐? 얘네 사이에 있을 때 혹은 얘네 바깥으로 날아갈 때. 왜? 그거에 따라서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 이게 결정이 될 거잖아. 맞지? 자, 이제 A가 0하고 5 사이일 때를 봅시다. 그러면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얘가 커 얘가 커. A가 0하고 5 사이에 있으면 누가 더 크죠? 헷갈리면 그냥 0하고 5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보면 됩니다. 그냥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커?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만큼은 얘보다 얘가 더 클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부등식이 어떻게 풀린다는 거야? 어떻게 풀린다는 거야?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a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이 풀린다는 건 거야. 맞지? 그러면 두 번째. 요 범위라고 하면 반대 방향이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이번엔 왼쪽이 더 큰 거야. 그러면 이 범위에서 우리가 저 2차 부등식을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3a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린다는 건 거야. 알겠지? 맞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요 범위에 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박스를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이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여야 된대? 3개여야 된대. 그러면 이제 또 걸리는 게 있다. 뭐가 제일 걸려? 경계값이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 그게 문제지. 왜? 여기에 등호가 있어서. 맞아? 맞아? 그러면 경계값이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케이스가 나뉘어. 왼쪽만 정수냐 오른쪽만 정수냐 둘 다 정수냐. 이거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맞지? 근데 잘 보세요. 얘 2분의 3a야. 그치? 얘는 2분의 a제곱 빼기 2a인데 사실 얘가 뭐로 묶여? 뭐로 묶여? 이렇게 묶이잖아. 그럼 잘 봐라. 얘가 정수라는 건, 자, 얘가 정수면 a가 뭐야? 짝수야. 3이 2랑 서로서라서. 맞지? 근데 a가 짝수가 되면 얘 무조건 정수여야 돼. 이해되겠어? 반대로 얘가 정수라고 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짝수가 돼야 되는데 2차이어서 무조건 뭐야? a 짝수 돼. 그러면 얘도 정수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다행히 왼쪽만 정수, 오른쪽만 정수 이런 경우는 없어. 우리는 이제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는 거야. 뭘로? 첫 번째, 경계값이 둘 다 정수인 경우 아니면 둘 다 정수가 아닌 경우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겠어? 알겠지? 왼쪽만 정수고 오른쪽은 정수 아니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둘 다 정수인 경우가 좀 더 쉬우니까 자,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야. 근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가 몇 개야? 3개가 돼야 돼. 그러면 경계의 차이가 얼마여야 돼? 정수 이상, 정수 이하인데 포함된 정수가 딱 3개만 있어야 돼. 그럼 경계의 차이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되지. 아,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풀리겠다. 이거는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합니까? 2분의 3a에서 2분의 a의 a 빼기 2 얘를 뺀 게 얼마다? 얼마다? 2 해주면 a에 대한 2차 방식 되잖아. 그럼 거기서 뭐 해? 요게 뭐 해당하는 a 뽑아오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자, 두 번째. 둘 다 정수가 아니야. 근데 잘 봐라. 이런 거야. 만약에 얘가 한 3.3 됐다 쳐. 맞아? 그러면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요게 정수 몇 개 들어가야 돼? 정수 몇 개 포함시키래?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정수 뭐부터야? 4. 5, 6이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어? 6하고 7 사이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뭐 6.4도 되고 6.15도 되고 6.9998 해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누가? 가족권에서 뭐래? 가족권에서 뭐래? 경계 차이가 무슨 수여야 된대? 자연수여야 된대. 그게 무슨 말이야? 3.3이면 얘 무조건 6.3 가져오라는 소리야. 이해되겠지? 그 말은 둘 다 정수가 아니라면 차이가 얼마가 나야 돼? 얼마가 나야 돼? 무조건 3이 나야 돼. 그래야 경계 차이가 3이면서 정수가 3개 들어가니까. 이거 이해되겠지? 그러면 밑에도 이제 똑같이 풀면 됩니다. 어떻게? 경계값이 정수인 경우. 경계값이 정수가 아닌 경우. 그러면 빼주는 값의 차이만 있겠지. 누구에서 빼야 돼 얘는? 2분의 a 빼기 2에서 2분의 3a를 뺀 값이 둘 다 정수니까 얘는 2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줘야 돼. 언제? 이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서 그냥 해당하는 걸린 애들만 골라서 다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지? 알겠어? 얘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맞고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케이스 분류를 생각보다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된다는 거를 너네가 좀 경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풀면서. 알겠니? 알겠지? 필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자. 이거 어차피 다음 것까지 다 하면 너네 힘들겠다. 되겠니? 방금 설명 들은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해라. 3분 뒤에 쉽니다.